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 이야기 AST와 MCP로 여는 미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배민 공통서비스 웹프론트 개발팀 권현아, 이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아한공방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AST와 MCP를 적용하면서 해결해 나간 경험을 공유 드린 다음에 우아한공방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아한공방이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우아한공방은 우아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이에요. 비즈니스의 성장에 맞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3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계층은 코어, 클레이, 몰드입니다. 먼저 코어는 우아한공방의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나 타이포그래피 같은 재료에 해당하는 디자인 토큰들과 UX 라이팅 같은 사용성에 기반이 되는 지침들이 있고 이 재료들로 최소한의 정의만 가지고 있는 코어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레이와 몰드 계층입니다. 클레이는 서비스에 맞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사용성,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을 가집니다. 저희 클레이는 블루와 민트 총 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블루는 사장님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민트는 배달의 민족 앱을 포함한 고객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레이를 바탕으로 각 팀 혹은 프로덕트에서 필요한 패턴들을 관리하는 몰드가 존재합니다. 저희 우아한공방은 디자인 시스템 TF 1기가 구성되어 2022년부터 구축되기 시작됐고 2023년 정식 버전 1버전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클레이, 민트와 블루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각 프로덕트별로 몰드를 구성해 오다가 특히 백오피스 제작 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모아둔 몰드 어드민 가이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민트, 블루, 몰드 어드민 가이드를 사용하는 사용처에게 공식 문서와 스토리북, 서포트 채널, 피그마와 같은 가이드를 제공하고 피그마 플러그인, 크롬 익스텐션 같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아한공방이 런칭된 이후로 3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서포트 채널을 되돌아봤어요. 저희는 서포트 티켓을 슬랙 채널을 통해서 받고 있고 그 문의 내용을 지라 티켓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서 담당자를 할당하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3년 동안 들어온 서포트 문의가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벌써 1,300개에 다다르고 있고 올해 9월까지만 통계를 내봐도 1,000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포트 문의를 처리하는 웹 개발자는 많아야 4명이었어요. 운영 개선만 해도 시간은 항상 부족했었죠. 이렇게 서포트 문의를 처리하다 보니 과연 우아한공방은 잘 사용되고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용처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문의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디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추가해 주세요. 라는 문의들이에요. 이 문의들이 한 번의 일정에 겹쳐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정 문의건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일정에 맞춰서 꼭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왼쪽 화면은 우아한공방 얼럭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프로덕트의 피그마 가이드입니다. 얼럭 컴포넌트의 초록색 부분인 헤더와 바디 컨텐트가 이미 존재하고 주황색 부분인 디스크립션 영역이 아직 구현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설명 영역이 필요하지만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내에 우아한공방의 가이드에 추가되지 못하니 우아한공방 컴포넌트를 디태치, 즉 우아한공방 컴포넌트에서 연결을 끊어서 새로운 커스텀 컴포넌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는 그대로 서비스 개발자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러면 서비스 개발자는 어떻게 프로덕트를 개발을 진행하게 될까요? 바로 무적의 div 같은 커스텀 태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 가이드를 벗어난 특정 태그로 컴포넌트를 커스텀하게 되죠.
예시를 보시면 인라인 스타일 또는 클래스 같은 것으로 사용자의 CSS가 추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우아한 공방에서 얼럿의 설명 영역을 추가하고 텍스트 컬러를 FG30R이라는 디자인 토큰으로 영역을 구성하게 되어도 사용처에서는 앞에서 적용한 인라인 스타일인 컬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얼럿의 설명 영역이 수정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설명 영역의 텍스트 컬러를 FG 커터널이라는 다른 디자인 토큰으로 변경을 해도 사용처에서는 여전히 헥스 값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시와 같이 디자인에서는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에서 디태치된 컴포넌트들이 생기게 되고 개발에서는 div와 같은 커스텀 태그로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를 감싼 커스텀 컴포넌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아한 공방이 디자인 토큰 업데이트나 버그 픽스 같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어도 사용처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앞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하나, 다시 우아한 공방이 쓰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아한 공방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우아한 공방 애널리틱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니즈는 한눈에 우아한 공방 사용 현황을 보고 싶었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정할지를 가이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아한 공방 사용 현황 분석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뜰리에라는 단어를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아뜰리에는 우아한 공방의 영문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 현황 분석은 디자인 단과 코드 단을 나눠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은 피그마에서 디자인 토큰과 컴포넌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고 개발에서는 코드에서 디자인 토큰과 컴포넌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피그마 분석의 시스템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Nest.js 배치 서버에서 피그마 REST API를 통해서 피그마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JSON으로 생성해서 S3 버켓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대시보드 웹에서는 해당 JSON을 가져와 대시보드를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디자인 토큰과 컴포넌트가 잘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디자인 토큰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피그마 REST API의 응답값 중에서 노드 정보를 활용해서 컬러의 필 스타일은 노드의 스타일스와 필을, 레이아웃의 스페이싱은 노드의 패딩과 아이템 스페이싱을, 타이포그래피의 텍스트 스타일은 노드의 스타일스의 텍스트를, 쉐이프의 레디어스와 섀도우 스타일은 노드의 코너 레디어스와 이펙트 스타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사용하는지는 비교적 쉬웠는데요. 저희 디자인 직군에서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의 경우에만 이모지 또는 특수문자로 시작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의 네임이 이모지 또는 특수문자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면 됐습니다. 저희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피그마에서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가 아닌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피그마 플러그인도 개발했습니다. 피그마 플러그인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피그마 내부에서 실행되는 JS 기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 플러그인 화면과 같이 UI와 로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피그마 데이터를 가공하고 피그마 UI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된 JSON에서 노드들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해당 노드들을 하이라이팅하는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왼쪽 예시 피그마를 보시면 전체 선택과 선택 삭제 버튼이 하이라이팅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코드단의 시스템 흐름도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길랩 CI/CD에서 스케줄 트리거를 통해서 우아한 공방 패키지를 사용하는 저장소 리스트를 사내 서버에 요청해서 가져오고 그 저장소들을 반복문을 돌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JSON으로 만들어 마찬가지로 S3에 업로드를 하고 해당 JSON을 대시보드 웹에서 가져와 렌더링하게 됩니다. 저희는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뜰리에 트래커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에서는 임포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디자인 토큰 사용 현황을 분석해서 디자인 토큰과 하드 코딩을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코드 분석을 위해서는 추상구문 트리인 AST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AST를 분석할 수 있는 바벨 파서와 바벨 트래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상구문 트리의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은 사용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아한 공방 코드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추상구문 트리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디 부분에 코드가 변환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인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코드를 추상구문 트리로 변환된 모습을 보면 임포트 디클레어레이션이라는 타입으로 아틀리에 민트와 버튼 객체가 잘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줄인 우아한 공방 디자인 토큰을 임포트하는 코드는 마찬가지로 임포트 디클레어레이션이라는 타입으로 임포트 경로와 임포트한 값인 바스가 잘 추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디자인 토큰을 사용하는 세 번째 라인을 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Variable Declaration 타입으로 각각의 항목들이 잘 추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추상구문 트리를 비지터 패턴으로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비지터 패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리 내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특정 노드 타입을 만날 때마다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이 추상구문 트리를 순회하면서 import declaration, member expression, JSX attribute라는 콜백 함수를 실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저희는 import 구문을 감지하고 바스 토큰 사용을 감지하고 하드 코딩된 스타일 값을 감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아한 공방 디자인 토큰과 하드 코딩된 스타일 값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드 코딩된 스타일 코드 정보, 즉 파일명, 코드 라인, 값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정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올해 우아한 공방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해주는 자동화 도구인 코드모드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대화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트랜스폼으로 코드를 변환하고 변환한 코드를 커밋까지 실행해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코드모드는 오른쪽과 같이 npx 명령어로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커를 통해 코드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코드모드에게 넘겨서 수집한 코드를 변환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해당 코드모드를 터미널에서 실행하게 되면 명령어로 넘겨준 경로를 탐색하면서 하드코딩된 컬러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직접 수정을 한 후에 커밋 메시지까지 작성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화면과 같이 하드코딩된 스타일들이 디자인 토큰으로 잘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대시보드 웹에서 차트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이루어내게 됐습니다. 피그마 데이터와 AST 기반의 코드 분석으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길랩 CI/CD와 배치 프로세스로 수동 작업 없이 정기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연결이 끊어진 코드를 우아한 공방 표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팀원이 계십니다. 그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현아님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은 저는 애초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의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애초에 질문이 없으면 안 될까? 답변을 자동화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아한 공방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한 공방과 연결이 끊어진 컴포넌트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한 공방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은 버그 혹은 사용성 문의였습니다. 사용성 문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아한 공방에는 90개가 넘는 컴포넌트가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타입스크립트와 스토리북, 마크다운으로 세 가지 종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컴포넌트들의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응하는 디자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가이드에는 특정 컴포넌트들이 조합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콤보 가이드라인도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성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지금 상황에 딱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문서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답변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공방팀에 문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우아한 공방과 연결이 끊어진 컴포넌트인데요. 연결이 끊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있었던 수많은 가이드들을 잘 지키는 컴포넌트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많은 관심과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획서에 맞는 컴포넌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은 그걸 이제 못 찾아서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간단한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를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장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컴포넌트가 있었다라는 문제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애초에 검색을 잘 못했고 그 검색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다면은 해당 맥락에 맞는 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정보가 많다라는 점은 정보를 통합하고 연결이 끊어진 컴포넌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MCP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인 MCP를 가볍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로컬 데이터, 이제 뭐 파일 시스템에 있는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깃이나 슬랙과 같은 여러 개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맥락에 맞는 컴포넌트 작성을 하게 될 건데요. 이는 AI 앱도 동일합니다. AI 에이전트, 즉 커서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떠한 개발을 할 때 우아한 공방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아한 공방은 우아한 형제들 내부에 있는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MCP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아한 공방에 맥락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CP 내부에는 리소스와 툴, 프롬프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MCP를 통해서 맥락을 주고 우리 우아한 공방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자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먼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뒷세션 이제 샌드위치 쌓기 거기에 이제 얼러창을 한번 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얼러창에는 우아한 공방의 디자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피그마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은 무사히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한번 예시를 봐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빈 페이지에서 이 피그마에다가 피그마 링크를 던지면서 컴포넌트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피그마 MCP를 호출해서 디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우아한 공방 MCP를 호출을 해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특정 컴포넌트들이 필요하다면은 그 컴포넌트의 맥락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코드가 완성이 되면은 왼쪽과 같이 우아한 공방으로 이루어진 코드들과 피그마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가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MCP를 통해 AI에게 우아한 공방 맥락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세션에서는 우아한 공방 MCP는 흩어진 정보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드를 자동 생성했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였던 문의가 많이 발생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면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아한 공방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첫 번째는 공식 문서에 있었고 두 번째는 피그마 디자인 가이드로 존재를 했으며 각각의 예시와 사용법들은 스토리북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를 만약에 파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측과 같이 이제 쿼리 셀렉터로 값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HTML 구조가 변경된다면은 너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크잇 다운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크잇 다운은 PDF나 HTML 혹은 이미지를 마크다운 문서로 추출해주는 라이브러리이고요. 꽤나 잘 뽑아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이제 아코디언의 트리거라는 영역이 있고 여기에 스페이싱과 내부 패딩 값들이 있는데요. 이 형태가 이제 도움으로는 왼쪽 아래와 같이 있겠지만 마크잇 다운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스페이싱과 내부 패딩 값만 정확하게 잘 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그마인데요. 피그마 또한 PDF로 추출을 한 다음에 마크잇 다운으로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또한 스토리북에 있는 예제나 사용성들은 저희의 모든 컴포넌트의 타입 명세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한 공방은 모노레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들을 빌드한 결과를 이제 MCP로 묶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MCP 하위에 SS로 다양한 디클레어 파일과 마크다운 파일 그리고 그 외의 체인지 로그와 같은 정적 데이터들을 다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는 블루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민트에 있는 컴포넌트, 몰드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3년간 우아한 공방을 만들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양질의 자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 덕분에 MCP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서버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코드를 한 땀 한 땀 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미 SDK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버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 서버 인스턴스에 리소스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리스트를 리퀘스트 핸들러에 연결해 줄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URI로 스킴이 있고 그 스킴 내부에 이제 룰스와 커먼 마크다운이 우한 공방 공통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URI로 접근을 했을 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리드 리소스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URI 값이 아까의 그 스킴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서 분기를 통해서 파일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파일 시스템 혹은 패치 뭐 DB 값들을 통해서 값을 읽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REST API 서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CP 서버 구축 자체가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내려줄 건가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통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규칙 검색인데요. 우한공방 MCP의 공통 규칙을 알려줘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은 리소스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리소스에는 우한공방 공통 규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포넌트의 규칙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는 아까의 그 URI 스킴을 통해서 파일을 리드하고 그 값인 우한공방의 디자인 시스템 사용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흩어진 정보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리소스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우한공방 MCP의 공통 규칙을 알려줘라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내의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웹을 검색을 하는 이중 구조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드 베이스 내의 우한공방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거나 그것도 없다면은 웹에서 찾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한공방 MCP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 검색을 더 강화하고 싶었어요. AI가 정보를 우리 MCP에 요청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리소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나 파일 등의 정보를 MCP에서 제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AI 에이전트가 필요시에 해당 리소스를 읽고 참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툴스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함수나 API처럼 행동을 수행하게 돼요.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이 MCP의 툴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값을 응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툴스의 예상 질문이나 행동을 작성하고 그 값을 정보로 리소스를 넘겨주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툴스 또한 앞에 리소스와 동일하게 리퀘스트 핸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툴스 내부에 네임과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네임에 맞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로직을 거쳐서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우아한공방 MCP 내부에는 다양한 툴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우아한공방 MCP의 공통 규칙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리소스를 참조했다면은 지금은 우아한공방 MCP의 get rules라는 툴을 명확하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툴이 호출이 되었고 툴 내부에서 공통 규칙이라는 리소스를 가져온 다음에 AI 에이전트한테 명확하게 값을 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우아한공방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또 동일하게 MCP의 서치 컴포넌트라는 툴을 호출하게 되고요. 해당 툴 내부에서는 텍스트 인풋이 몰드 어드민일 경우 클레이 블루의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를 확장한 컴포넌트다라는 맥락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응답을 할 때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 개요에서 현재 3가지 버전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검색과 지리에 대한 툴을 연결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키워드 매칭이 자연스럽게 중요해졌어요. 얼럿 혹은 뭐 영어로 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컴포넌트를 부를 수 있었고 또 서포트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컴포넌트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레빈슈타인 거리라는 알고리즘과 약어 매칭, 한영 매칭을 활용을 했어요. 레빈슈타인 거리는 2가지 문자열을 수정, 삽제, 삽입을 통해서 유사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이러한 이제 각각의 문자열 알고리즘을 확인을 해서 서치 시밀러 컴포넌트라는 함수 내부에서 퍼지 서치를 통해서 쿼리 값과 여러 컴포넌트 네임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 값을 만든 다음 리턴을 해줬어요. 요청하신 쿼리의 컴포넌트와 유사한 컴포넌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공방 데이터 피커 컴포넌트를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왕공방이라고 하지 않고 우공방이라고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데이터 피커의 오타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질의를 할 때 데이터 피커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툴은 시밀러 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바로 2번째 질의를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해서 데이터 피커가 아니라 데이트 피커구나 라고 응답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는 아까 만들었던 시밀러 컴포넌트라는 툴에 데이터 피커와 유사한 컴포넌트 결과로 데이트 피커를 내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데이트 피커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왕공방 서치 컴포넌트를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이 서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시밀러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서치와 유사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서치 필터, 서치 바, 그다음 뭐 어드레스 서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2번째인 연결이 끊어진 컴포넌트는 이제 어떻게 자동 생성을 해줄 수 있을까? 앞에서 이제 정보를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준 이 우아한 공방의 큰 맥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MCP 하위에 룰을 만든 다음에 룰 하위에는 각 도메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형 페이지 가이드다라고 하면은 대시보드형 페이지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시보드 페이지 내부에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되며 해당 컴포넌트 안에는 컬럼 하나에는 항목이 최대 4개가 있어야 돼.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와 함께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외에 이제 정적 데이터들 위하여 UX 라이팅도 함께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표기법과 같이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AI 에이전트가 표현을 해줄 때 좀 더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추가를 했어요. 또한 이제 그냥 일반적인 HTML, 인풋 텍스트와 같은 컴포넌트를 Select with Search라는 우아한 공방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툴과 가이드라인을 MCP에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컴포넌트가 우공방 금액 표기법을 잘 지키고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툴을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 툴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 1만 포인트는 한글 숫자 표기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맥락을 AI 에이전트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코드에서 3,000원인지 1만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가이드에 맞춰서 수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다루었던 피그마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는 MCP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피그마 디자인을 민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구현해줘 라고 하면은 먼저 피그마 MCP를 호출을 했었고요. 이후에 우한 공방 컴포넌트를 이제 리스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필요한 컴포넌트 사용 예제와 디자인 가이드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코드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 기반으로 어떤 민트 컴포넌트들이 사용됐는지 그리고 구현된 기능은 어떤 것들인지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아한 공방의 디자인 시스템 규칙을 따랐습니다 라고 AI 에이전트가 대답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 우리의 디자인 시스템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 줄 수 있고 무적의 디버를 피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디자인 토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적절한 컴포넌트 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그마의 디자인을 우한 공방 컴포넌트와 1대1로 매핑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자동 생성한다는 것도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앞선 툴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각 툴이 어떻게 호출을 할 때마다 특정 리소스를 참조한다거나 아니면은 툴이 툴을 호출하는 특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용할지 좀 모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패턴들은 AI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지막 기능이었던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툴스는 단건, API 단건 호출과 같이 그 순간의 행동을 수행한다 라고 한다면은 프롬프트는 이러한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즉 프롬프트를 미리 알려주게 되고요. 이는 AI 에이전트한테 지침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에게 지침서를 제공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했어요. 따라서 프롬프트 또한 MCP 서버에 기존에 달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코드 모드라는 코드 변환기를 예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부분을 보면은 자연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내부에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세요. 코드 모드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 문서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코드 모드의 트랜스폼 정보를 확인 후에 현재 코드에 적용할 트랜스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여기서 한번 찍고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을 봐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는 커서와 같은 이제 질의를 할 때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 템플릿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 모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 다음에 현재 우한 공방 블루 V1 코드를 V2로 변환해줘 라고 문의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투두 리스트를 세우게 됩니다. 이 V1에서 V2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AI 에이전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앞에서 제공해줬던
그 프롬프트에 준수해야 되는 5가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실제로 코드를 변환하기 위해서 코드 모드를 실행시키게 되는데 그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코드 모드 안에 들어가야 할 트랜스폼 정보들, 현재 코드에서 어떤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야 제대로 변환이 되는지를 AI 에이전트가 추론한 다음에 npx로 코드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옵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 모드의 명세를 정확하게 몰라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트랜스폼을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 모드라는 우리의 라이브러리의 명세서를 정확하게 몰라도 AI 에이전트와 우아한공방 MCP를 통해서 코드를 변환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라는 점이죠. 이를 통해서 서비스 개발자들은 훨씬 더 쉽고 추상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변환된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했던 기존의 코드들이 전환이 되고 필요 없는 토큰은 삭제되고 혹은 토큰이 변화되었다면 변경되는 이러한 결과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음에는 리소스 정보를 통해서 MCP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리소스를 어떻게 호출하고 가공해서 내려줘야 될지 툴스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툴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침서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따라서 뭐가 좋아졌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가장 맨 처음에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사용처와 우아한 공방이 컴포넌트가 끊어진 문제가 있었고 또한 문의가 많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현아님이 해주신 AST와 코드 모드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우아한 공방 MCP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코드 전환과 같이 문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코드 변환을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 슬로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아한 형제들의 미션인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입니다. 우리 우아한 공방도 같아요. 우아한 형제들의 모든 것이 우아한 공방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여정을 AST와 MCP로 앞으로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